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름다운 기니피그 무리를 보는 것이 분명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이 설치류 동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농장에서 사육되어 상당한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기니피그 번식에 있어 표준 모델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중국으로 가서 기니피그를 키우는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농부들이 기니피그를 사육하면 연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소형 기니피그의 원래 무게는 0.3kg에서 1kg 사이였으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관상용으로 사육되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니피그의 크기, 품종, 사육 지역에 따라 기니피그 한 마리의 가격은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피와 고기를 얻기 위해 동물을 키우는 농장들이 있으며 패션업계에서는 기니피그의 털을 높은 가치로 여깁니다. 기니피그는 비교적 부드럽고 아름다운 자연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니피그는 일반적으로 검은색, 흰색, 노란색 또는 노란색과 흰색의 조합 등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쥐종과 마찬가지로 기니피그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한 곳에 가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육 밀도는 헛간에 사용 가능한 공간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제곱미터의 공간에 30마리에서 50마리의 기니피그를 사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농장에서는 털색에 따라 기니피그를 분리합니다. 흰색, 노란색 또는 혼합색의 기니피그는 관리하기 쉽도록 각기 다른 케이지에 사육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농장에는 약 1,000마리에서 2,000마리의 기니피그가 사육되며 일부 대규모 농장에서는 매년 최대 5,000마리의 기니피그를 사육하기도 합니다. 축사는 밀폐되어 있으면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건설해야 합니다. 기니피그는 과일, 잎채소, 채소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풀을 많이 섭취합니다. 기니피그의 소화기는 건초 섭취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니피그의 이빨은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으며 건초 섭취는 이빨을 마모시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니피그는 적절한 식단을 섭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치과 및 위장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케일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신선한 녹색 채소나 잡초를 기니피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채소는 비타민C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지구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에게 하루 종일 신선한 풀을 먹이거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일반적으로 매우 소심하고 큰 소리와 소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농장 주변의 소음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니피그는 다른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리의 쥐가 병에 걸리면 다른 무리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기니피그의 번식력은 매우 높아 매년 약 5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배에 2마리에서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나기 때문에 농장에서 사육하는 기니피그의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암컷 기니피그 약 50마리와 수컷 기니피그 1, 2마리를 키우는 신축 농장의 경우 조건이 좋다면 1년 만에 기니피그의 수는 최소 200마리에서 300마리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생명으로 키우는 것은 비교적 새로운 사업으로 전 세계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 개발 확대와 농부의 성장을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농법으로 기니피그를 사육하는 것은 주요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분뇨와 폐기물을 농장의 비료로 활용하고 사료를 생산하고 기니피그에게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유기농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축 농장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기니피그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장의 크립토미터는 기니피그의 성공적인 번식 및 사육을 통해 수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니피그는 사랑스러운 외모 덕분에 오랫동안 사람들의 좋은 동반자로 길러져 왔습니다. 기니피그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품종과 색깔에 따라 한 마리당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기니피그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로 실내에서 키우고 보살핍니다. 특히 함께 놀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니피그를 키우는 농장은 동물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니피그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기니피그 고기는 단백질, 아미노산, 올리고온소,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영양가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채로운 기니피그 고기를 장기간 섭취하면 면역체계 강화, 신체 건강 증진,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기니피그의 다채로운 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고품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기니피그가 바로 그 원료의 공급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기니피그의 푹신한 겉모습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수익성이 있는 농업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역, 특히 쓰촨성, 윈난성, 허난성과 같은 지역의 전문 농장에서 기니피그 사육은 고기, 모피, 번식, 심지어 관광까지 아우르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선별적 육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장주들은 종종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더욱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며 더 좋은 품질의 고기나 털을 생산하는 기니피그 품종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첨단 품종은 마이크로칩 태깅과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히 추적 관리되며 이를 통해 개별화된 관리와 더 나은 생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육류업계에서 기니피그는 고급 레스토랑, 특히 광저우나 베이징 같은 도시의 별미로 여겨집니다. 셰프들은 기니피그의 부드럽고 살코기 같은 식감과 순한 맛을 좋아하여 고급 요리나 한약을 곁들인 전통 레시피에 자주 사용합니다. 가공된 기니피그는 요식 시장에서 최대 30환 60달러까지 거래되며 레스토랑들은 1인분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한편 모피 무역 또한 번창했습니다. 특히 무늬가 선명한 3섹터를 가진 기니피그의 털은 장인 패션 업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겨울 액세서리, 장갑, 인형 의류, 심지어 고급 디자이너 의류의 장식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인상적인 점은 농업 기술의 접목입니다. 중국의 현대식 기니피그 농장은 더 이상 소박한 우리에서 벗어나 습도 조절, 자동 급이 장치, 온도 모니터링,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갖춘 통제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지역 채소밭이나 환금 작물을 위한 유기비료로 재활용되어 농장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수입원은 생태 관광과 반려동물 치료입니다. 많은 기니피그 농장에서는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가이드 투어를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동물과 교감하고 농업에 대해 배우고 심지어 반려동물로 입양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학교나 재활센터와 협력하여 특히 자폐 아동이나 노인 환자를 위한 동물 보조 치료 세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수출 잠재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농장들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기니피그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기니피그는 식용과 애완동물로 모두 소비됩니다. 또한 꾸이 오슈리아이차오라고 불리는 기니피그가 오랫동안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으로의 무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니피그 사육은 농촌 지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합니다.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번식용 기니피그 몇 쌍으로 시작하지만 높은 번식률 덕분에 1년 안에 수백 마리까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소액 대출, 교육, 그리고 구매 보증 계약을 제공하여 수천 가구에 안정적인 생계를 제공합니다. 육류 생산, 패션, 반려동물 무역, 관광, 환경 서비스 등 모든 분야가 결합되어 중국의 기니피그 사육이 중소규모 농장 네트워크를 통해 연간 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단백질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기니피그는 더욱 다각화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친환경적인 농업 경제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엮어 고요한 사막의 교향곡을 이루는 뜨거운 모래 바다 한가운데 묵묵히 전진하는 한 생명체가 있다. 이것은 힘과 인내의 영원한 상징인 낙타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숨결을 이해하는 듯한 우뚝 솟은 혹과 눈을 가진 낙타는 끝없는 모래 바다를 건너 사람과 물건을 운반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장 가혹한 곳에서 생명의 귀중한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낙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유와 고기 같은 낙타 제품의 영양 성분은 우유나 일반 고기에 비해 최대 10배나 높기 때문에 낙타 제품은 전체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랑스러운 생명체가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보석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생애 동안 낙태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항해에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완고한 사막의 전사와도 같은 낙타는 수천 년 동안 뜨거운 모래와 타는 듯한 더위, 그리고 끝없는 가뭄에 가혹하고 바싹 마른 날들을 마주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대 뿌리가 이 황량한 나라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낙타의 조상은 예전에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식물의 축복을 받은 북아메리카의 푸른 고지대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낙타가 차지하고 있는 가혹한 환경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필수적인 생존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영적 삶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랍 국가에서 낙타는 충성심, 힘,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베두인 시와 민담에 등장하며 가장 어려운 도로 여행 중에 사막을 여행하는 캐러밴을 감시해야 하는 신성한 존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끈질긴 곤충은 수천 년의 개발 과정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진화하여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사막을 횡단하는 살아있는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낙타는 모래 언덕을 뛰넘어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서 인간과 함께 여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막을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유산 모두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 역할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축화된 동물과 달리 낙타는 경제적 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뿐만 아니라 중요한 문화적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젖과 고기부터 짐을 싣는 짐승으로서의 힘까지 낙타의 모든 부분을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이 낙타는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낙타의 우유는 그 희귀성 때문에 종종 사막의 백음으로 불립니다. 이는 탁월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낙타가 제공하는 가장 귀중한 공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암컷 낙타는 13개월 이상의 임신 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후에도 하루에 약 5리터 정도만 생산합니다. 이는 젖소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우유의 양이 최대 30리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입니다. 낙타 우유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며 이는 우유 한 방울 한 방울을 매우 귀중하게 만듭니다. 낙타 우유는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지형 한가운데에 세워진 현대식 시설에서 가공됩니다. 이는 우유가 순수한 맛과 우유에 함유된 풍부하고 영양가 있는 에센스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소설의 사건은 사막과 바다 사이의 흐릿한 경계에 위치한 분주한 항구에서 밝고 화창한 아침에 시작됩니다. 항구에는 아주 놀라운 화물, 즉 멋진 낙타를 운반하는 화물선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낙타들은 키가 크고 당당했으며 위엄있고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닌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들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컨테이너에 담겨 머나먼 지역으로 항해를 떠나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낙타 무리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 9명당 남성 1명입니다. 왜냐하면 암컷만이 우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신 기간은 약 13개월이며 새끼 한 마리의 출산이 거의 예외 없이 유일한 결과입니다. 반면 사막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이 제공되지 않으면 갓 태어난 낙타가 자궁 속에서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타는 첫 숨을 쉬기도 전에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새끼 낙타가 출산의 고된 여정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순간은 목동들이 여러 차례 지켜보아야 했던 일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바다 위에는 잊혀지지 않는 침묵이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사별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한숨이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송아지를 찾아 헤매는 그녀의 눈은 공허하다. 이것이 바로 모든 건강한 갓 태어난 낙타가 단순한 새 생명 그 이상인 이유입니다. 사막의 무자비한 도전에 직면하여 이번 승리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 새끼 낙타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서식지 중 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정말 놀라운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흔들리는 첫발을 내딛고 태어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모래바다를 건너 어미를 따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기 낙타는 태어날 때 보통 30에서 40kg 정도 나가는데 이는 성인이 되기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의 놀라운 시작입니다. 모유의 따뜻함은 생후 첫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성장하는 신체를 지탱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초기 본능도 발달시킵니다. 새끼 낙타들은 계속 힘을 키우면서 젖을 떼고 자신들만의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광활한 사막에서 수년 동안 이어져 온 회복력의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어미 낙타는 성공적으로 출산할 때마다 사막에서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모래 언덕 한가운데에 있는 백금 공장이라는 새로운 위치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낙타로부터 우유를 얻는 과정은 소나 염소의 젖을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낙타는 본질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기 때문에 송아지가 옆에 있을 때만 우유 생산을 보여줍니다. 현대 낙타 농장에서는 특별히 설계된 인클로저와 첨단 자동 착유 기계를 사용하여 동물의 착유 절차를 표준화했습니다. 착유 과정에서 각 어미 낙타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용 칸으로 인도됩니다. 이는 혼잡을 방지하고 낙타가 겪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유 구역의 직원은 따뜻한 물과 소독액을 사용하여 낙타 젖통을 부드럽게 청소합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위생을 유지하는 동시에 착유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어미 낙타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송아지의 자연스러운 수유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낙타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자동 착유 기계에는 부드러운 흡입 튜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으로 기능하여 젖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미 낙타가 스트레스나 불편함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반면 어미 낙타는 젖을 놓지 않고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는 눈빛에 불안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사육사는 새끼를 어미 가까이에 위치시키거나 부드럽게 어미를 쓰다듬어 안심시켜주는 등 인내심과 부드러움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막의 생명혈과 같은 귀중한 우유 한 방울이 흐르기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착유 과정이 끝나면 신선한 우유는 폐쇄형 배관 시스템을 통해 즉시 냉장 탱크로 옮겨집니다. 이는 우유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다음 처리 단계로 진행하기 전에 모든 방울이 가장 엄격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작업은 정교한 센서와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엄격한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특수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이루어지는 급속 냉각 절차 직후 낙타유는 냉장 탱크 트럭을 타고 가공 공장으로 운반됩니다. 고온, 단시간, 고온 및 시간, OCST, 저온 살균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다단계 역과 시스템을 거쳐 모든 오염 물질과 미세한 입자를 제거합니다. 이는 원래의 맛을 유지하고 완전한 영양 성분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변기 및 포장을 위해 자동화된 기계에 우유를 넣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생산 라인은 시간당 1,300병을 채울 수 있어 정확한 용량 제어가 가능하고 직접적인 인간 접촉의 양도 줄어듭니다. 병을 채운 후 적절하게 포장하고 라벨을 붙이고 유통기한을 스탬프로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안전하게 밀봉됩니다. 낙타유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과 더불어 딸기, 초콜릿, 바닐라 등 천연의 향미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오늘날 시장에서 자신의 선호도에 더 부합하는 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낙타우유는 담백하고 살짝 짠맛이 나고 크리미한 감칠맛이 있어서 의외로 먹기 편하고 즐겁습니다. 낙타우유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철분, 단백질 함량이 높아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음료를 찾는 개인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절묘한 화이트 골드 방울이 꼼꼼하게 모이면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이는 사막의 자부심을 전 세계 소비자인 고객의 손에 전달하면서 완전한 맛과 영양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항해입니다. 낙타우유에는 희귀함,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 요리의 보물도 드러납니다. 풍부하고 크리미한 치즈 블록은 사람의 손에 정성과 애정을 담아 만들어집니다. 가공된 낙타유의 일부는 치즈 제조장으로 전달되며 이는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 라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또한 가공되는 영양이 풍부한 병유 제품에 추가됩니다. 그러나 독특한 구조와 특정 단백질 구성으로 인해 낙타우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것은 전통적인 유제품으로 치즈를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완제품이 원하는 맛과 질감을 갖도록 보장하려면 공정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기술 수정이 필요합니다. 최적의 온도로 조리된 낙타유를 몇 시간 동안 방치하면 자연적으로 가볍고 푹신한 커드가 형성됩니다. 커드가 원하는 농도에 도달하면 작은 조각으로 썰어 유청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형태를 잡을 수 있도록 틀에 옮깁니다. 그런 다음 치즈는 치즈의 독특한 맛과 질감을 생성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가 세심하게 조절되는 숙성실로 옮겨집니다. 상아색의 치즈 블록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 기간 동안 모양이 형성됩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살짝 짠맛이 나며 낙타유 특유의 향이 들어있습니다. 낙타 치즈가 단순히 독특한 별미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흔하지 않은 재료와 고된 예술성에 세련된 조합입니다. 낙타는 중요한 우유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이 풍부한 붉은 고기를 제공합니다. 이 고기는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 모두에서 쇠고기의 건강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첨단 가공시설의 경우 낙타 고기를 취급하는 전체 과정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폐수회형 시스템 내에서 예거 수행됩니다. 준비의 초기 단계에 따라 고기는 각각 독특한 맛과 질감을 지닌 별도의 부위로 잘립니다. 이러한 모든 컷은 생산 과정에서 엄격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분위기에서 처리됩니다. 뼈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나누고 정밀하게 포장하여 시장에 유통할 준비를 합니다.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는 환경 청결을 극대화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도록 구축된 전용 생산 라인에서 수행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제품을 진공 밀봉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적절하게 라벨링한 후 보존을 위해 냉장 보관한 후 슈퍼마켓, 레스토랑 및 해외 수출 시장에 공급합니다. 낙타 고기는 단단한 질감과 풍부한 맛이 특징이면서도 자연적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응성이 매우 뛰어나고 다양한 요리 기술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낙타 고기는 부위와 현지인의 선호도에 따라 야채와 함께 부드럽게 끓이거나 숯불에 통째로 굽거나 강력한 향신료와 함께 볶거나 잘게 으깨서 소시지, 햄버거 또는 다양한 창의적인 용도로 짭짤한 충전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전통 로스팅 방법은 중동에 위치한 여러 국가에서 낙타 고기를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위의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풍미의 깊이를 높이기 위해 먼저 이집트 커민, 강황, 파프리카, 마늘과 같은 트레이드마크 향신료로 양념한 다음 타오르는 숯불 위에서 천천히 구워냅니다. 낙타구이는 때때로 향긋한 허브를 곁들인 밥, 완벽하게 조리된 야채, 전통 플랫브레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모임과 크리스마스 시즌의 큰 축하 행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타고기는 영양가가 높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기 때문에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아시아의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들은 낙타고기를 독특하고 건강에 민감한 별미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낙타유와 고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에는 덜 극적이지만 동등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의 전개가 동반된다. 이 사막천사들은 매일 보살핌을 받고 훈련되고 세심하게 양육되는 것이 활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사막을 조용히 횡단하는 낙타의 개념과 달리 오늘날 현대 농장의 낙타는 프로 운동선수처럼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식사, 넓은 운동장, 심지어 사전에 준비된 일일 훈련 계획까지 제공받습니다. 거대한 반사막 평야에 농장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러한 농장에는 낙타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충분한 통제를 허용하는 내구성 있는 울타리 시스템이 장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를 연령과 성별에 따라 분리합니다. 건초, 알팔파, 다양한 곡물, 섬유질 함량이 높은 사료가 주요 식단을 구성합니다. 이 식단은 성장과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낙타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꼼꼼하고 천천히 씹어 먹는 덕분에 식사 시간이 눈에 띄게 여유로워집니다. 농장의 낙태기는 여전히 가축 사육장 주변에 위치한 자동 여물통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극심한 갈증을 견디는 탁월한 능력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낙타가 갈증을 잘 견디는 능력을 사막 한가운데에서 가장 효과적인 생존 무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제시됩니다. 매우 목이 말랐을 때 낙타가 한 번에 최대 100리터의 물을 소비하는 능력은 사실상 다른 모든 동물에게 매우 인상적일 것입니다. 즉,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주일간 갈증을 겪고 나서 물 100리터를 단번에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매 식사 후에 낙타는 넓은 방목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으며 이는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수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와 고기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통 경주에 출전할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 뛰어난 낙타를 대거 엄선해 전문가에 의해 훈련됩니다. 이 경주의 목적은 뜨거운 모래알 하나하나에서 낙타의 지구력과 속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 중앙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경마장을 질주하며 마치 부드러운 모래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미끄러집니다. 태양은 뜨겁고 먼지 폭풍이 그들 주위를 휘젓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함성과 발굽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 연출된다. 이 장면은 오랜 전통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풍부한 문화적 자부심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카타르의 알무라, 엘물라, 아랍에미리트의 알카디르,
아카디르와 같은 낙타 챔피언은 수마일에 걸쳐 뜨거운 사막 모래를 질주하면서 시속 65km의 속도에 도달하는 능력으로 인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낙타 경주는 미국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전체 지역사회의 염원은 담겨있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낙타 경주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입니다. 짜릿한 한 바퀴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전통의 실이자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먼지가 많은 길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기억, 자부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연결이라는 공통된 심장 박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먼지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일상적인 손질을 통해 낙타의 외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휴식과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낙타와 낙타를 돌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대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농장에서는 낙타를 돌볼 때 의무 이상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육지에 거주하는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일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사막전사, 강인하고 아름다운 낙타의 흥미로운 세계로의 흥미진진한 항해입니다. 이번 여행에 우리와 동행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농업, 동물 및 우리를 둘러싼 평범한 삶의 세계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계속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이 멋진 낙타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환상적인 시청자 중 한 분임을 이모티콘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곧 다가올 더 많은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